네, 대통령 선거 마지막 막판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이제 대충 마무리 국면입니다. 이제 오늘 각 후보들이 마무리 유세를 하고 나면 이제 내일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은 시기입니까? 대체로? 존재하긴 할 텐데 네. 뭐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충분하게 다른 대선들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레이스가 네. 이제 1년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가긴 하는데 이번엔 빠르게 이루어지고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른바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비율이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중도 성향이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에선 더 높은 것이 이제 일반적일 텐데, 왜냐하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야 빨리 이제 네. 후보를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기 그리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동층이 이제 빠르게 이제 소멸되는 네. 현상도 보이고, 중도층에서도 또 부동층 비율이 이제 매우 적게 네. 돼서 사실은 지금 거의 의미 있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RS는 원래 이제 부동층 없는 분들이 응답하니까 네. 뭐 이제 한 3% 이내인 경우들이 많지만,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막판이라 하더라도 네. 한 7%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이제 낮은, 전화조사에서도 낮은 비율의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그분들 존재하지만 대충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대충 마음의 결정은 다 끝내고 내일 투표해야지 네. 결심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고 본다라는 입장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약간 보십니까? 이제 약하잖아요. 예. 진입했다고 본다. 진입했다고 본다. 네. 생각, 판단. 뭐, 네. 이제 물론 나의 이제 생각은 그래. 뭐 이런 건가요? 단정적으로 하면 예.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막판에 사전 투표로 사실 전체 투표하는 분들의 한 40% 가량이 투표를 이미 해버린 상황이에요. 네. 뭔가 이제 변동성이 있으려면 유권자가 이제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당 부분이 이제 사라졌고 반토막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된다. 그것이 이제 2위와 1위가 이제 순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선거 막바지로 하면 이제 훨씬 어렵다는 점을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고, 한 열흘 이내로 줄어들었을 때 1, 2% 변동은 그 이전에 4, 5% 변동보다 더 큰 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그리고 이게 크로스 했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는 거.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진짜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건 없는 거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100%로 고정되어 있고 이 세 명이 꽉 지금 조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비율을 들게 되면 뭐 흙탕물 웅덩이에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세 명이서 줄을 등에 딱 연결한 다음에 각자 앞에 있는 깃발을 꺼내려고 하는 싸움 같은 건데. 네, 네. 너무 그림이 머리에 근데 상상이 한 명이 된다. 가서 누가 당겨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캠프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가 있어도 타격을 안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한 어느 쪽은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쪽은 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쪽만 올라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100% 풀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변동 이제 막판에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원래 평소에 정당 지지층을 다 흡수를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그 주요한 정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보시면 30% 중반대 네, 몰이잖아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잘 나올 때보다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보수층을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 흡수를
결집을 있다.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적으로 결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요. 그 여력은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크로스가 된다거나 뭐 이러기는 어느 다른 쪽에 쭉 빠져줘야 되는데 네네. 빠질 수가 없다.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드러난 현상적으로 뭐 깜깜이 조사여서 그래도 그 각 캠프마다 조사는 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하죠. 막판에 예. 이제 만세 조사라고 해서 전날까지도 이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캠프에서. 그렇죠. 되게 이제 9시 한 30분 정도부터 9시부터 돌려요. 시작했는데 예. 예, 조사를 많이 해서 대략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것이 캠프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유권자들 독려하기 위해서 예. 메시지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일환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보여요. 가령 이제 민주당에서는 세 표 더 필요하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세표 얘기합니다. 네. 후보 나와달라는 인터뷰에서. 거, 투표장에 예. 나와달라는 거거든요.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감 이완되면 안 됩니다. 나와주세요. 세 표 더. 그러니까 혼자 나오는 것도 부족하니까 좀 끌어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하는 이유는 앞서 있으니까 뭐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유권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의 긴장감을 마지막까지 유지시켜서 투표에 끝까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막판에 캠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멘트를 하는 거고. 그럼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정답이라고 했는데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격차도 큰 것들이 있으니까 예. 나이가 드신 이제 고령 유권자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투표하실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보수층들 중에서는 고령층 아닌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합리적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는 네. 여론조사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좁혀졌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를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해야지. 내가 네.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투표 유인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앞서 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골든 크로스 됐다고. 예, 예. 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불러 모으기 위한 다 이제 그렇게 멘트를 이제 네. 하는 거죠. 뭐 캠페인 차원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선관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선거 당일 자정쯤엔 윤곽이 드러날 거다. 네. 그러면 어느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요즘에 이번에는 좀 경쟁이 언론사들, 네. 방송사들 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경쟁이? 당선 유력을 누가 먼저 띄울까? 이제 개표 방송 시작 전에 띄운다는. 개표 방송 시작 전에? 아니 농담이고. 설마.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밤에 12시쯤 뭐 제가 봤을 땐 격차 좀 처음부터 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격차가 날 거다. 네, 이번부터 이제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요. 휴일인데 8시까지예요. 맞아요. 오후 8시. 이게 이제 꼬여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 선거는 휴일이고 6시까지예요. 맞아요. 본선거일은. 네. 근데 이게 이제 탄핵으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보궐선거거든요. 그럼 보궐선거 규정에서 저녁 8시까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8시까지 됐는데 휴일을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휴일이면서 8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예. 본선거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죠. 예. 통상은 재보궐 선거에서 네.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이제 그쵸. 광역자치단체이든 이 선거에서 퇴근하고 하라고 해서 8시까지인 맞아요. 것인데 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되게 마지막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막 이제 5% 7%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표율은 어쨌든 뭐 지난번보다는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전 투표가 휴일이 하루가 아니어서 줄어든 측면이 이제 있겠고 네, 네.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굉장히 이제 빡빡한 팽팽한 경쟁 구도로 전개되거나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제 투표 한 표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니까 투표차만 높여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과 좀 반대 상황에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불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 이제 진보든 보수든 네. 네, 그래서 지난 77% 매우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낮아질 상황. 그렇지만 그것도 매우 이제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 뭐 그때 2007년인가요? 예. 예. 이명박 박- 예,
저 단일화 경선에 됐을 때 그 대선이 있었을 정동영 때 대선 얘기하시는 이명박 거죠? 정동영 예. 이제 이회창 3인 했었을 예. 텐데 당시에는 투표율이 63%. 네. 그러니까 확 떨어진 거죠. 예. 우리 젊은 층들이 약간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 해도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약간 이제 열세인 경우가 이제 보수 정당 후보예요. 근데 어르신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투표를 참여한다고 보고 다른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제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덜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투표율이 약간 떨어지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2007년 63%까지 떨어진 정도로 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투표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77% 약간 낮은 수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 70 한 70 저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77 투표율이, 정도. 예, 77, 75, 77 네, 70 예,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80%에 육박하는 수준 되지 않을까? 77보다 넘어간다는 거는 정말 예. 네, 대단한 대단한 건가요? 영역이어서 사실은 예. 확실히 아니 근데 전망이 이제 힘든데. 대체로 투표는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많이. 그 진보 유권자들이 투표 불참도 제법 많게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후보들의 적극 투표 의향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높아요. 네. 투표 참여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번 투표의 역사적인 의미를 상당히 사실은 부각해서 그 비율 여부를 떠나서 내가 투표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후보별로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득표율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 오늘 아침 한겨레가 STI하고 그 21대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48.5에서 50.1, 김문수 후보가 39.1에서 39.7,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3에서 10.3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좁게 예측을 했어요. 좁게. 그러니까 네. 나름 이제 나름 승부수를 건 것 같은 느낌이에요. STI가? 예, 왜냐하면 출구조사도 예.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데 네네. 지금 이걸 이제 좁게 이제 낸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갈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많이 얘기하듯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네.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느냐, 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를 10%를 하느냐. 넘느냐. 네. 이제 이것이 승패와 순서와 무관하게 별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무슨 이제 어떤 의미냐? 50% 넘으면 어쨌든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 지지를 받았다는 거니까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 이제 부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최고 득표율을 보였던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 51.55%, 네. 51.6%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정당성 해서 뭐 의회 내 여당 의석수 제일 중요하고 대통령 평소 지지율도 중요한데 당선 시 득표율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정당성이 어쨌든 확보되는 것이니까 그 측면이 이제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보수가 무너진 상황에선 이 정도는 선방한 것이다. 예. 그러면 한번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 한번 나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에서 40%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제3 후보로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보수에서는 뭐 새로운 보수의 헤게몬을 누가 가져가냐 싸움일 텐데 이준석도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이제 보수를 이제 개선하는데 혁신하는데 지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주요하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위상을 확보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 30대의 젊은층, 특히 남성층이고 다른 연령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중도 성향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관심도가 좀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표 의지도 약한 분들이에요. 네. 적극성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대 유지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 10% 못 넘는다.
가능성이 있다. 녹록지 않다는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지층 지지자들의 살펴보면. 투표 의지의 적극성의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스트렝스. 예. 그게 이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마지막까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아하.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또 몇 퍼센트.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몇 퍼센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적극성, 의지가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낮아요. 네. 예. 그것은 투표장에서 나가는 이탈률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오는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 거의 이제 이준석 후보는 10% 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인 네, 것 마지막 같아요. 3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엄청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앞서 말씀 주신 그 2030 또는 그 중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거기에 됩니까? 그 악재 더해진 거예요. 네.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타격이 있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 30대 남성이 많긴 한데 뭐 20대 여성들도 비율도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다른 지지하는? 예, 여성들인데 여성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가뜩이나 투표 의지가 높지 않은데 이제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민감한 어떤 성별을 가지고 계신 이제 유권자 지지자들 같은 네. 경우는 투표 이제 불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것, 득표율까지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다른 후보들보다 더 걱정을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에 있는 네. 상황이니까 예.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50%, 40%, 10% 있잖아요. 네. 이 세 명이 다 이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성하는 순간 이게 100%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의 후보가 많이 빠지면 두 명의 후보는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준석 후보가 10%보다 좀 많이 빠지면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50, 40이 다 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두 명 다 넘을지 한 명만 50 넘고 뭐 한 명 40이 안 될지 한 명 40 넘고 한 명 50 안 될지 그 부분은 아주 단정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 27일에서 28일 날 진행된 뭐 KBS, CBS 여론조사 꽃 데일리안 뭐 뉴스원, 리얼미터 등 조사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뭐 49.3에서 뭐 MBC 같은 경우에 43에 이르기까지 네. 전반적으로 40% 후반대를 보이고 있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 중반대, 이준석 후보는 이제 10% 그를 뭐 넘지 못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여론 지형이 있는데 그 사전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서고 동저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북 광주 전남북은 여전히 높고 TK하고 PK는 여전히 투표율이 낮고 이걸 좀 연동시켜 보면 요게 그대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가 50%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50 이제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50% 넘을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언저리 좀일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원래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두세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실제 득표율은 사전에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득표율들은 대체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모름무응답 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시 줄여서 100%를 만드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누가 적게 올라가냐의 이제 싸움인 것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강도가 높단 말이죠. 투표 이제 사전 투표 비율도 높고 네. 그건 간접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네. 본 투표율도 있는데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지가 높은 거죠. 첫날 이제 양일간의 평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본 선거일에 5일 전 이틀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 날 본 선거일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는 화요일 날 냈기 때문에 금토가 아니라 목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치고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휴일이 역대 꼈으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보다 더 높았던 네.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휴일이 평일이에요. 하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째 날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것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지지층이 사전투표 활용도 본선거일 활용도가 있냐 확연히 차이 나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네. 뚜렷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많이 했을 것이 틀림없고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는 본선거일에 이제 하긴 할 텐데 그럴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의지가 높은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에서. 네.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대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10% 포인트 가량 가까이 네. 낮은 거예요. 맞아요. 원래 낮은데 더 낮은 거예요. 대구는 그러니까, 20%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 네. 비교해 봤을 때도 10% 포인트 가량 더 낮아진 거라니까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다가 훨씬 네. 과거에 비해서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해서 본 투표일에 선거일에 이제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수층에서의 투표 적극성이 네. 상대적으로 네. 이제 충분하게 결집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여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면 그렇죠 이제 투표장에 덜 나가시는 보수층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0% 가능성이 넘을 있는 가능성이 거고, 있고. 저는 김문수 후보도 40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쭉 나가주는 투표장에. 네. 그러면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카운팅을 새로 하게 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2007년 대선에 이회창 후보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어요. 네. 뭐 지지율은 맨 처음에 높았어요. 막 20% 넘어서 쭉 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아주 막판에 한 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15%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만 득표율은 15%를 넘었어요. 왜냐? 그 이회창 후보의 지지층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분 참여해 버리니까 득표는 더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면을 감안하면 예, 그 김문수 후보도 40 내외에 가능성 이제 있다고. 다 여지를 두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딱 씹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렵다. 사실은 과학적인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끝으로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내일 오후 8시에 이제 지상파 3사가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예측이 많이 틀린다, 거의 안 맞는다, 출구조사 유의미한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대체로 워낙 좀 예, 네, 예측이 격차가 가능해서 컸고요. 커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 비율 높아진 이후에 이제 노하우들이 쌓이고 보조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전화조사 등을 통해서 표심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어허.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격차가 커서 그 부분 뭐 예. 그리고 대선은 네. 총선이 이제 출구조사의 무덤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네.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없다.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그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개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보도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파 끼리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저희가 보도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화면으로 표정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네. 정당의 이제 화면을 네.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그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